돌연사입니다.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다라는 거죠. 누가? 여기 보겠습니다. 김건희 무혐의 종결 이창수 중앙지검장 돌연사이. 네. 어제 거의 저녁 시간쯤, 이 퇴근 시간 무렵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조상원 4차장과 같이 이 사의를 표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탄핵 소추가 됐었지만 돌아온 지 한 2달쯤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온 지 2달 만에 갑작스럽게 다시 사의를 표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사표를 낸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이 지검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 처리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임을 물어서 탄핵까지 당하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라고 이유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조상원 4차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탄핵에서 저희 8대 0으로 해서 저희 무고함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고함은 밝혔고 중앙지검에 와서 또 이제 어느 정도 4차장 사는 그동안 이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그렇고요. 조상원 4차장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나는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탄핵을 당하니 마음이 심적으로 심신이 좀 피폐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탄핵으로 좀 힘들긴 했을 거예요. 또 관심도 이목이 집중됐고요. 근데 앞으로 발생할 일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만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결정을 했잖아요. 네. 중앙지검으로 다시 보내지도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거 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자존심이 많이 구겼죠. 그리고 지금 디올백을 갖다가 명품이 아니다, 파우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디올백 하고 나서 샤넬백이 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전주지검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잖아요. 너무 어거지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감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찰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도망간 거 아닌가. 앞으로 특검을 대비해서 차라리 변호사 개업해야 되겠다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상 도망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감찰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이 도망치는 형국이라고 나는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경철 위원님 지금 말씀이 사실상 탄핵 소추가 됐지만 헌재에서 기각이 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만둘 수 있는 시점이 탄핵이 기각되고 돌아오자마자 나의 억울함이 풀렸으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 서울고검이 직접 우리가 재수사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있었는데 근데 왜 지금 시점이냐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탄핵이 기각되고 난 뒤에 뭐 나머지 일이 좀 있었겠죠. 그 나머지 업무를 마무리한 뒤에 물러나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또 그것보다는 다른 환경적 요인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겠죠. 이게 사실 저는 뭐 검찰, 경찰도 출입해봤지만 이게 검사장하고 차장검사가 동시에 사표를 내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사실 뭐 야구나 축구로 따지면 시즌 중에 감독하고 코치가 동시에 이 팀을 떠난다는 건데 그러면 그 팀은 사실 와야 됐다. 그 시즌을 포기하는 건 아니냐. 이 정도로 사실 1번과 2번이 떠나버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만큼 압박감이 컸다는 거였죠. 사실 뭐 요즘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뭐 검사 정도는 이제 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만약 집권을 한다면 사법부도 저렇게 겁박을 하는데 검사들이야 뭐 대번에 징계나 그리고 감찰을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빨리 떠나야 되겠다고 이런 압박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검찰이나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이 네. 너무나 큰 것이다.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뭐 저가 검사장과 차장검사가 동시에 떠나는 거 못 봤다고 했는데 네. 그만큼 이 상황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권에 사실상 지금 민주당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사실 이 검찰 공무원인 직업 공무원인데 네.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정권에 아부하는 그러한 공무원들만 만약에 양산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걱정이 되는데 참 낯선 장면이고 보기에 참 흉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낯설고 좀 흉한 장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감독과 코치가 그냥 그만둔다는 거 이건 거의 사실상 조직이 와해된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말씀하시면서 환경적 요인이 크다. 민주당이 그만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근데 어제 사의를 표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근무는 이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창수 조상원 겉으론 건강상 사이 말 못할 사정 있었나? 네, 말 못할 사정 있었나라는 거가 대체 뭘까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냥 겉으론 건강상 사이였었는데, 근데 근무를 하는 시기를 보니까 6월 2일까지만 딱 근무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6월 3일이 대선이에요. 대선 직전 날인 6월 2일까지만 감독과 코치가 우리 이때까지만 근무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저희가 이 야구 단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은 그럼 괜찮느냐? 다 일괄 또 못 벗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우려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창수 지검장하고 조상원 차장이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 저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정권에 아부하는 검찰이 탄생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가장 아부한 사람이 이창수 지검장이잖아요. 뭐 이게 지금 항고로 넘어갔는데 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당연히 기소할 거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주 손모 씨는 1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은 23억을 벌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나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견제해야 된다.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소를 했어야죠.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으니까 민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르지 않고 검찰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 같은 더 이상 저렇게 아부하는 검사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검찰이 망가진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부하는 검사들이 너무 검찰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검찰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두 분이 의견은 다르지만 결과는 약간 같은 상황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검찰상 좀 위기의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은 그동안 검찰이 아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에 놓이는 거다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경철 위원께서는 아니다. 민주당이 하도 압박을 하니까 검찰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위기다. 이래저래 위기는 위기다라는 데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같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럼 이 위기의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당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서울 고검에서 얘기 중에 살짝 나왔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재수사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현재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하고 있고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관련해서 또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럼 이런 일련의 물론 남부지검 거는 뭐 남부지검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일련의 이런 수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상당히 많은 수사들이 중앙지검에서도 명태균 그리고 재산신고 관련해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건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만둔 이유도 저것과 관련될 거예요. 본인들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명태균 관련해서는 녹취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감싸줄래야 감싸줄 수도 없고 또 검진 법사는 뭐 먹거리를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샤넬백도 안타깝게도 김건희 여사가 저는 받았을 것으로 확신하고요. 이거 2번이나 가방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마음에 든 것이 없어서 2번 바꿨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한테 명확하게 전달됐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봐주기 어렵고 또 정권이 바뀌면 검찰들은 당연히 전 정권에 대해서는 잘하잖아요, 수사를.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 밝혀질 것이다. 결국 검찰이 무능한 건지 아니면 전 정권에 정말 아부를 너무 많이 했던 건지 둘 중에 하나가 확인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부분 명태균 조사, 이 명태균 수사, 재산신고 누락 이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더 이상 이어나가기가 힘드니까 그만둔다고 손들고 나간다고 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나왔죠. 지금 이 이른바 이 또 다른 명품백이 등장을 했죠. 건진 법사를 통해서 한 종교단체가 김 여사한테 이거를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한 그 명품백에 관해서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1,000만 원대 샤넬백 받은 김건희 비서 웃돈 주고 제품을 바꿔갔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좀 부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건진 법사의 샤넬백 김 여사 비서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건데 코바나 출신에 함께 있었던 비서가 샤넬 매장을 2번이나 찾았다. 근데 2번 갔을 때 100만 원 내고 한 번 교환해 가고 그다음 한 번 더 와서 200만 원 더 내고 또 교환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검찰이 얼마 전에 샤넬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었죠. 압수수색해서 1년 번호를 보고 포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 비서가 대체 누구야 싶을 수 있는데 그 비서가 바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비서 김 여사가 2022년 봉하마을에 갔을 때 함께 했었던 비서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김 여사 뒤로 지금 살짝 이 얼굴이 물론 마스크를 쓰긴 했습니다만 살짝 이 하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코바나 컨텐츠에서부터 같이 일했었던 직원이었었는데 비서로 같이 지금 대통령실까지도 와서 이 보좌를 하는 유모 씨죠. 유모 씨가 건진 법사가 받았다고 하는 그 가방을 직접 매장에 가지고 가서 바꿔왔다. 또 2번에 걸쳐서 바꿔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승우 변호사님은 이거 김 여사가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 여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여사 수행비서 모두 가방을 받지 않았다. 받은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 다 충분하게 소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최경철 위원님. 네. 김 여사의 비서도 가방을 갖지 않고 있는 이 가방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2번에 걸쳐서 바꾼 가방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럼 검찰이 아직 실물을 확보를 하지 못했으니까 네. 더 뭐 저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실물부터 확보를 해야죠. 어디에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어제 입장문에서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자신은 안 받았다. 그리고 비서는 받았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증거 정황상 비서가 받았다는 뭐 여러 증거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네. 그렇지만 저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될 것이고 어찌됐거나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네. 조금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항상 가방과 자꾸 연루가 되시는 걸 보면 그 진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대통령 영부인을 했던 분으로서 보기에 좋은 장면은 아니죠. 저런 게 자꾸만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냥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언론에 나와서 저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공인의 자세가 아닌가. 지금 선거 국면이어서 이 사안이 선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때 영부인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영부인들께서 자꾸 지금 뭐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그분도 지금 옷값 논란으로 1억 원을 지금 특활비에서 썼다는 의혹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에 자꾸 이렇게 영부인들이 오르내리는 것만 봐도 영부인들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국민의힘에서 영부인들 토론회 한번 하자 네. 이렇게 했는데 토론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부인들도 청렴서약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영부인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사실 김혜경 여사,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부인도 몇 년 전에 MBN 나오셔서 그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을 우리도 검증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걸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이쯤 되면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우리 부인 권양숙 여사 뭡니까 논두렁 뭐런 시계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좀 곤욕을 많이 치르셨는데 네. 영부인들이 공직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으로서 사실 청탁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부하는 그 대통령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영부인들도 좀 토론에 나와서 그런 서약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경철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자꾸 뭔가 명품백 얘기가 자꾸 나온다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좀 부적절한 상황인 건 맞다 때문에 김 여사가 직접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약간 멀리 또 이제 이 여사 배우자들 토론 얘기까지 한번 쓱 훑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요지는 지금 이 사안이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때문에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근데 김 여사는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선 소행 비서도 가방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건진 법사가 소행 비서를 통해서 이거 좀 바꿔다 주세요 하고 또 본인이 중간에 가질 수도, 왜냐면 본인이 처음에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잃어버렸다고 한 가방이 어쨌거나 비서한테 가서 비서가 매장에 가서 바꿨다라는 건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만약에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 그 비서가 가방을 바꾼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검찰에 입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랬더니 2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네. 누가 바꿨나 했더니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했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서 수행비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꿔갔다는 거. 이게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바꿔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변명을 했겠죠. 수행비서한테 줬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냥 수행비서가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 안 했다. 내가 그냥 가졌는데 분실했다. 이렇게 변호했을 거예요. 근데 2번이나 바꿨잖아요. 네. 수행비서 본인이 바꿔서 본인이 가져갔으면 자기가 바꿨으니까 마음에 들 거 아닙니까? 자기가 네. 쓰죠. 근데 2번이나 바꿨다는 건 바꿔오라고 시킨 사람이 있었겠죠. 수행비서가 바꿔왔는데 나 이 가방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또 바꿔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게 확실하다 말씀드리고, 아니 그 김혜경 여사와 설랑영 여사의 TV토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만약에 건진법사도 TV토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진법사가 제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가방도 전달하지 않고 가장 모든 청탁의 통로, 뇌물의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천공도 TV토론회 하고 명태균도 TV토론하고 건진법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었고 차기 정부의 대통령은 또 다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부인 관리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부인 말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부인을 잘 관리한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건 대통령의 문제인 것이지 이 영부인에 대해서 TV토론 하냐 마냐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얘기가 다시 또 이 배우자들, 여사들 토론회 얘기로 다시 또 살짝 좀 돌았다가 다시 왔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는 아니 2번이나 바꿨다는 게 비서가 바꾸고 와서 갖다 줬는데 이거 다시 한번 바꿔다 주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말을 하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서 바꿔온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 지시한 사람은 김 여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셨습니다. 지금 요번에 요
새롭게 등장한 이 샤넬백 관련한 요 그림 같이 그래픽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요거죠. 종교단체의 한 간부가 김 여사한테 로비를 하기 위해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목걸이, 명품백 이거를 좀 전달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건진법사가 중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목걸이 그리고 이 명품백 이건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 김 여사가 선물 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건진법사가 이 종교단체 간부한테 보낸 문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문자는 뭡니까? 라고 건진법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거짓 문자예요. 사실 내가 진짜 잃어버린 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이 잃어버린 가방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매장에 가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했다. 그럼 여기서는 확실한 거 하나는 최경철 위원님. 네. 일단 아까 김 여사가 뭘 밝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여사는 지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명확한 건 건진법사가 거짓말을 한 거는 확실해요. 잃어버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샤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방을 교환해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밝혀졌는지 아니면 그냥 뭐 언론에서 흘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수행 비서까지는 갔는 걸로 보입니다. 실물이. 그러니까 실물이 수행 비서까지 갔다면 이제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은 수행 비서가 그것을 배달 사고를 냈는지 자기가 집에 갖다 놨는지 네. 아니면 김 여사께 드렸는지 이 부분을 마지막 꼬리를 밝혀내야 되겠죠. 근데 김 여사께서는 그걸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그리고 김 여사에게 실물이 갔는지를 밝혀낸 뒤에 김 여사가 건진법사나 아니면 통일교 간부에게 뭐 문자를 보냈다든가 뭐 이런 그 통한 증거 네. 그리고 통일교에게 어떠한 이권을 주었는지 그 부분도 밝혀낸다면 김 여사 기소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갈 길은 많다. 그런데 김 여사께서는 지금 어쨌든 수사에 대한 방어권을 형성해야 되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때 공인이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자초지종을 설명하려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 여사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네.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선거 국면이어서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한때 영부인이었다면 네. 하시는 것이 맞고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영부인은 거의 대통령과 동일할 정도의 권력을 가집니다. 제가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보니까 영부인의 권력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께서도 공인이다. 거의 대통령의 제1급 비서지 않습니까? 매일 대통령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베갯머리 뭐에서 같이 대화하시고 그런데 영부인께서 그런 공적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알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에 대한 우리가 알 권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영부인을 지내신 분들은 공적 책무가 있으니 자신에게 어떤 의혹이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명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검찰이 어쨌거나 차곡차곡 하나하나 좀 꼬리를 잡아가면서 실체를 좀 밝혀내야 된다. 일단 이 수행비서 유모 씨가 배달 사고를 내서 본인이 꿀꺽 한 건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는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김 여사한테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김 여사가 이 종교단체 간부한테 뭐 잘 받았어요 어쨌어요 라던가 답이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검찰 수사가 여기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이 수행비서를 불러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불러서 물어봤다고 해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김건희 여사 모르게 내가 알아서 명품백으로 이 교환해달라는 건진법사의 지시에 따른 거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가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바꿔온 거 몰라요. 내가 그냥 이 건진법사 지시에 따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진법사가 회사의 고문이고 이 어른인 만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행비서가 이 회사의 직원이었었다. 그래서 잘 알고 지내고 이제 윗사람이었고 했었으니까
바꿔와라라는 심부름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승훈 변호사님, 그래 같은 회사에서 위에서 있었던 분이 이렇게 바꿔와라라고 해서 약간 심부름조로 했나라고 생각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명할 게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라고 했다가 이게 가방을 2번이나 바꾼 게 나온 거니까 네. 결국에는 수행비서가 건진법사가 시켜서 했다. 근데 또 건진법사는 시켜서 2번이나 교체한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참 국민들 보기 민망하고 부끄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왜 이렇게 품격을 떨어뜨리는지, 나라의 품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한 게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해서 계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먼저였고 검찰 조직보다 김건희 여사가 먼저였기 때문에 국민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검찰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검찰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적으로 이용하는 대통령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진즉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좀 나왔어야 되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사적으로 검찰 권력을 쓴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건진 법사도 처음에 보면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살짝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처음에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하려고 김 여사 수행비서한테 좀 가방을 바꿔오라고 지시를 했다. 2번에 걸쳐서 처음에 100만 원 내고 바꿔오고 두 번째 가서 200만 원 추가 돈 더 얹어서 다른 걸로 지금 복수 여러 개로 바꿔왔다라고 하죠. 그 총합 300만 원도 다 내가 돈 준 겁니다. 제가 지시한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짧게 이 변호사님, 지금 수행비서도 건진법사가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건진법사도 내가 시킨 겁니다. 내가 지시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다른 뭐 어떤 물증이나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럼 건진법사만 이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되는 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일단 정황이 김 여사가 받았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네. 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판사는 판결을 네. 할 때 이 수행비서와 건진법사가 절대 김건희 여사한테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 통일교 간부의 문자가 또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가 잘 받았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문자에서 이 통일교 측에서 네. 목걸이도 줬죠, 가방도 줬죠, 천수삼도 줬죠. 그런데 목걸이가 만약에 그 TV에서 나왔던 그 목걸이를 차고 있던 그 목걸이가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도 유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그래서 목걸이는 아니라고 또 확인이 되긴 맞습니다. 했죠. 근데 그것도 네. 마치 잃어버렸다는 거짓 진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네. 아무튼 국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알아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뭐가 진실인지 실체를 좀 밝히는 노력이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